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잿빛 빌딩 숲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강서연은 자신의 이력서가 담긴 파일을 가슴에 꼭 품었다. 2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그녀가 허송세월한 시간이었다. 실력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지만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의 정의감은 무력했다. 오늘 아우라 그룹에서의 면접은 그녀에게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제발 이번만은. 그녀가 간절히 중얼거리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약해둔 콜택시 앱에서는 배차된 차량이 곧 도착한다는 알림이 떴다. 초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녀의 눈에 앱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델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왔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 서둘러 차의 뒷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다급하게 목적지를 말했다. 아우라 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녀는 축축해진 옷깃을 매만지며 숨을 골랐다. 뒷좌석에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나서였다. 희미한 가죽향과 값비싼 향수 냄새 사이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힐끗 곁눈질하자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남자가 심각한 얼굴로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카풀 서비스였나?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면접뿐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통화 내용은 그녀의 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래서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까? 김 팀장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유럽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 났는데 그저 지켜만 보겠다는 겁니까? 철수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마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위압감은 차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서연의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무의식적으로 발동했다. 유럽 시장 경쟁사 마케팅 실패. 단편적인 정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며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통화는 계속되었다. 신제품 AI 소프트웨어에 우리 그룹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걸 잊었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란 말입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마치 홀린 사람처럼. 정면 대결 대신 2차 시장을 겨냥한 핀서 마케팅 핀첼 마케팅을 시도해 보셨나요?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통화를 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방금 뭐라고 했소? 그제야 서연은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면부지의 남자가 하는 비즈니스 통화에 끼어들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심코.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사과를 들으려는 것 같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강렬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계속해보시오.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데이터와 전략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문제는 그녀에게 너무나 흥미로운 퍼즐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면접에 대한 긴장감도 잊은 채 열정적으로 자신의 분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경쟁사가 현재 주력 시장에 모든 마케팅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면 분명 그들의 2차, 3차 시장에는 공백이 생겼을 겁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 바이럴을 일으키는 겁니다. 직접적인 제품 홍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감성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시장의 소비자들이 현재 가장 갈망하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와 신제품의 핵심 기능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유포하는 거죠. 사람들은 제품이 아니라 이야기에 열광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시장 포화도 경쟁사의 공급망 취약점, 타겟 고객층의 심리적 방어 기제까지. 그녀는 마치 눈앞에 모든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는 것처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경험과 천재적인 직관이 결합된 살아있는 전략이었다. 서연의 브리핑이 끝났을 때 차 안은 다시 한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득 자신이 얼마나 흥분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값비싼 슈트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힘이 느껴졌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했다. 예약하신 차량이 2분 후 도착합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차는 긱긱. 차가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아우라 그룹. 황금빛 로고가 그녀를 비웃는 듯 번쩍였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가방을 열어 지갑을 찾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서연도 허겁지겁 그를 따라 내렸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머리와 어깨를 순식간에 적셨다. 저기 요금이라도. 남자는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돈은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리고 면접 잘 보시길. 아마 운이 많이 필요할 테니.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와 경호원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서연은 그가 단순한 동승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면접. 그 면접을 보기도 전에 그녀는 최악의 방식으로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찍혀버린 것이었다. 강서연의 면접은 예상대로 최악이었다. 비에 젖은 엉망인 행색과 정시보다 10분이나 늦은 도착. 면접관들의 표정은 처음부터 싸늘했다. 설상가상으로 아까 차 안에서의 충격적인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답변들을 횡설수설 늘어놓았고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강서연 씨,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군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아우라 그룹은 자기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시죠. 그것은 정중한 거절이 아닌 모욕적인 해고 통보였다.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면접장을 나왔다. 2년간 간절히 바라왔던 기회가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한 번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온 그녀는 멍하니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비는 그쳤지만 그녀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채용 공고를 다시 훑어보았지만 블랙리스트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다. 그때였다. 잘 닦인 구두가 그녀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강서연 씨 맞으십니까?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배지에는 회장 비서실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회장님, 아까 그 남자 그는 왜 자신을 찾는 걸까? 면접을 망친 것도 모자라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라도 피울 셈이냐고 질책하려는 걸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녀에게는 거절할 힘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따라 나섰다. 회장실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권위와 세련미가 공존하는 최소한의 가구들. 그곳은 마치 힘의 정점에 있는 왕의 집무실 같았다.
그리고 그 왕좌의 주인 진태준이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돌아보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아까 차에 있던 그 남자고 이 회사의 대표인 진태준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강서연 씨,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어. 데이터 분석가 자리가 아니오. 내 아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데.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아내 그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을 모욕하기 위한 잔인한 농담일 것이라 생각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제정신이세요.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당신 같은 사람들의 취미인가요? 그녀의 날 선 반응에도 진태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장난이 아니오. 이건 진지한 비즈니스 제안이니까.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할아버지이자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인 진 회장은 그가 다음 생일까지 결혼해야만 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생일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내 삼촌인 진영환 부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는 내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내가 만나는 여자들을 방해하고 스캔들을 만들어냈지. 그가 내 결혼을 막고 내가 주식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서 그룹을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요. 그래서 저를요. 서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왜 하필 저죠? 당신은 아웃사이더니까. 진태준이 잘라 말했다. 재벌가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내 삼촌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지. 하지만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는 없었어. 내 아내 역할을 해내려면 적어도 멍청해서는 안 되니까. 오늘 차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어. 당신의 그 절박한 상황까지도 나에게는 완벽한 조건이 되었고 그의 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찾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서류 봉투 안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혼인 계약서였다. 1년간 법적인 아내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그는 서연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돈과 완벽한 신분 세탁을 약속했다. 아우라 그룹의 힘을 이용해 그녀의 블랙리스트 기록을 삭제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원하는 곳, 어디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이 제안은 미친 짓이었다. 자신의 존엄성을 파는 행위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했다. 돈보다 더 간절했던 것 바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그녀를 모함했던 부패한 상사와 그 배후에 있던 거대한 힘. 진태준의 자원과 힘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승부사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진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내걸었다. 첫째, 계약금 외에 성공 보수를 원합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경영권을 승계받았을 때 약속된 금액의 2배를 지급해 주세요. 둘째, 내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데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과 정보팀의 전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부관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서로의 사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불간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진태준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에 굶주린 희생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협상할 줄 아는 전략가였다. 그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소. 당신의 조건 전부 받아들이지. 그는 계약서에 그녀의 요구사항을 직접 추가하고 서명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펜을 건넸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누었다.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의 탄생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들고 회장실의 거대한 창가로 다가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상징이었던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거대한 전쟁터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1년을 담보로 상상도 못할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었다. 두려웠지만 2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계약이 체결된 후 강서연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진태준의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개인 스위트룸으로 거처를 옮겼고 김민준 비서의 지휘 아래 혹독한 황태자비 교육에 들어갔다. 재벌가의 복잡한 족보와 파벌 구도를 암기하는 것부터 수십 가지에 달하는 식사 예절,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상류층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스타일링까지.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지만 점차 진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강서연이 아닌 진태준의 약혼녀라는 이름에 잘 만들어진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태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다음 주에 열릴 아우라그룹 연례자선 갈라에 대한 전략 회의를 할 때만 얼굴을 마주했다. 그 행사는 그녀가 세상에 진태준의 약혼녀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무대였다. 마침내 갈라가 열리는 날 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진태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겉모습은 완벽한 상류층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 오늘 당신은 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임무를 완수하는 거니까. 진태준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녀의 팔을 잡은 그의 손은 단단했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닌 전쟁터로 향하는 동료의 격려였다. 그들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예상대로 첫 번째 적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진영환 부회장이었다.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우리 태준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꼭꼭 숨겨두고 있었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 양. 실례지만 어느 대 교수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워낙 아는 분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그의 질문은 교묘한 공격이었다. 그는 서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가장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부회장님, 저희 집안은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신 역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죠. 사람의 가치는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우아하고 현명했다. 진영환의 속물적인 공격을 오히려 자신의 강직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꿔버린 것이다. 진영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며 진태준은 속으로 감탄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겼지만 공격은 계속되었다. 진태준이 잠시 다른 투자자와 이야기하는 사이 진영환의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이 하이에나처럼 서연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일부러 그녀가 모를 법한 예술 작품이나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심지어 한 명은 실수인 척하며 그녀의 하얀 드레스에 보란 듯이
레드 와인을 쏟기까지 했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이런 비싼 드레스는 세탁도 어려울 텐데. 그들은 서연이 울며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얼룩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침착하게 웨이터에게 소금과 탄산수를 부탁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하얀색은 때로는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비워두는 색이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제 드레스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되었네요. 그녀의 재치 있는 대응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특히 미술계의 거물이자 아우라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박 회장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 그림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구려. 박 회장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며 연 회장 벽에 걸린 추상화를 가리켰다. 서연은 와인 얼룩을 응급처치하며 박 회장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저는 미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 그림을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회장님.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 모든 선과 색이 결국 하나의 안정적인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더군요. 마치 최근 아우라그룹이 보여준 과감한 시장 진출 전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해석에 박 회장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평생 예술을 사랑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림을 본 적은 없었다. 그는 서연과 한참 동안 예술과 경영 전략의 유사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대신 경청하고 질문하며 노 회장의 지혜를 이끌어냈다. 진태준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강서연은 그가 준 대본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무대를 창조하고 관객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계약 이행자가 아닌 강력한 아군이었다. 그날 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진영환의 연설 순서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자선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척하며 교묘하게 진태준을 공격했다. 우리 아우라 그룹은 언제나 신중하고 안정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조카 태준이도 그런 점을 배워야 할 텐데요. 사업이든 개인적인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든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기자석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다. 진영환이 미리 심어둔 기자임이 분명했다. 강서연 씨께 질문 드립니다. 진태준 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회장님의 어떤 점에 끌리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를 신데렐라를 꿈꾸는 백수이자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질문이었다. 진태준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내가 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내 기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인정에 장내는 순간 술렁였다. 저는 진 회장님을 만나기 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끌린 이유를 물으셨지요. 그건 그분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가진 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진태준에게서 들었던 아우라 그룹의 미래 전략을 자신의 언어로 완벽하게 재해석하여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소외된 계층을 돕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회사의 청사진을 차가운 데이터가 아닌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영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그 비전을 품은 남자를 본 것입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고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비전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잠시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진태준과 아우라 그룹의 위상까지 한 단계 격상시켰다. 진영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진태준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여자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경탄과 놀라움, 그리고 그 자신도 미처 정이 내리지 못한 뜨거운 무언가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늘 흐르던 어색한 침묵 대신 미묘하고 짜릿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강소연은 증명했다. 그녀는 이 게임의 졸이 아니라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퀸이라는 것을. 자선 갈래서의 완벽한 패배는 진영환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던져 박살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상류층의 질서와 규칙이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계집애 하나 때문에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 계집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가 얕봤어.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최 이사를 호출했다. 진영환의 눈은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섬뜩한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서연, 그 계집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다.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 짓밟아버릴 구실을 만들란 말이다. 갈라 이후 진태준과 강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그 거리감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존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함께한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진태준은 딱딱한 말투로나마 그녀의 활약에 대해 칭찬 비슷한 말을 건넸다. 서연 역시 그가 약속한 대로 아우라 그룹의 정보팀을 통해 자신의 과거 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위태로운 평화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초의 이사의 보고서는 진영환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보고서에는 강서연이 로지코어라는 데이터 회사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업계의 주목을 받는 에이스였던 사실, 그리고 회사의 부장을 내부 고발하려다 역으로 회사 기밀 유출 혐의를 뒤집어쓰고 해고당한 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전말까지. 물론 보고서의 내용은 진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그녀를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치려 한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었다. 진영환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돈으로 매수해둔 타블로이드 신문사 기자에게 이 파일을 넘겼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아우라그룹 진태준 회장의 약혼녀 과거 산업 스파이 혐의로 해고. 충격 단독 흑수저 신데렐라의 추악한 과거. 블랙리스트 실업자에서 재벌가 안주인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신분 상승.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온라인을 도배했다. 기사는 강서연을 유능한 남자를 유혹해 인생을 역전시키려는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자선갈래서 그녀에게 환호를 보냈던 대중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그녀에게 악플 세례를 퍼부었다. 파장은 컸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진태준의 검증되지 않은 약혼녀에 대한 불안감은 투자자들을 동요하게 만들었고 이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아우라 그룹 본사와 진태준의 펜트하우스 아픈 그녀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날 저녁 진태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고 진태준은 분노에 찬 이사들의 전화를 받느라 지쳐 있었다. 그들의 동맹이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진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가 묻는 것은 그녀가 사기꾼이냐는 것이 아니었다. 기사의 핵심 내용 즉 해고와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냐는 확인이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다. 해고당한 것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누명을 썼어요. 거대한 비리를 폭로하려다 그들이 먼저 저를 파멸시킨 거예요. 진태준은 대답 없이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성적인 경영자라면 여기서 그녀를 내치는 것이 맞았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리스크가 되어버렸다. 이 사회는 당장 파혼하라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차 안에서의 그녀의 총명함과 갈라에서의 당당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죄인의 낙인이 찍힌 그녀의 눈에서 수치심이 아닌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결백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직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폰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비서,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도록 해. 그리고 지금 당장 법무팀 전체와 PR 위기관리팀 전원을 내 집무실로 소집해. 그는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 서렸던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이 이 전쟁을 시작했어, 강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무거운 무게감을 담아 불렀다. 이제 우리가 끝을 내는 거야.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시작된 적의 공격은 역설적으로 위기라는 불길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로 묶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이라는 방역의 무대가 그렇게 마련되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진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 변호사들과 PR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진태준은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했지만 이 전투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강서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강서연 씨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최선의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태준의 말에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변호사들 앞에서 지난 2년간 자신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억울한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근무했던 로지코어는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촉망받는 분석가였던 그녀는 어느 날 서버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프로젝트의 성과 데이터가 교묘하게 조작되고 있었고 그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특정 하청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파고들었고 마침내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노 부장이 건설 계약업자와 짜고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가 이사회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던 그때 노 부장이 먼저 손을 썼다. 그는 서연이 해당 데이터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증거를 그녀의 컴퓨터에 심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다. 권력과 연줄이 없었던 서연은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회사는 유능했던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업계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녀의 미래를 완벽하게 파괴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진태준의 변호인단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막강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2년 전의 사건을 원점부터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PR팀은 기자회견 전략을 세웠다. 변명이나 부인이 아니었다. 외면당했던 진실의 공개를 약속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진태준의 손을 잡은 강서연이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침착하고 담담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강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기자들은 술렁였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부패를 고발하려 했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진태준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힘이 있었다. 저는 제 약혼녀 강서연 씨의 결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아우라그룹은 오늘부로 그녀의 해고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공식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진태준의 선언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단순한 개인의 스캔들은 거대 기업 간의 정의 구현 전쟁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아우라그룹의 진실규명 TF팀이 가동되자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들은 먼저 노 부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서연이 해고된 직후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돈의 출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진태준이 고용한 최고의 화이트 해커가 마침내 마지막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노 부장에게 돈을 보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진태준과 강서연은 숨을 멈췄다. 모니터에 떠오른 이름은 바로 진영환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의 과거와 태준의 현재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로지코어가 참여했던 정부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진영환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만약 서연의 내부 고발이 성공했다면 노 부장뿐만 아니라 진영환의 비자금까지 세상에 드러날 판이었다. 그래서 진영환은 노 부장을 시켜 그녀를 제거했던 것이다. 2년 전 그녀의 커리어를 망가뜨린 적과 지금 태준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은 처음부터 같은 인물이었다. 늦은 밤 진태준의 집무실. 두 사람은 모니터에 떠오른 증거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운명 공동체였다.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은 함께 싸워온 시간 속에서 뜨거운 동지애와 신뢰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태준이 조용히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위로의 제스처였지만 그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는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 길의 끝까지 함께 가야만 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군. 진태준이 분노가 서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삼촌의 대관식이 될 뻔했던 주주총회는 이제 그의 처형대가 될 거야. 그는 주주총회에서 진영환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강서연이었다. 아우라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 진태준은 말없이 강서연의 옷깃을 여며주었고 서연은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 대신 말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눈빛이 오갔다. 준비됐어. 진태준이 물었다. 이 날을 위해 태어난 것 같은데요. 서연이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주총회장은 거대한 전쟁터와 같았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거대한 기자단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진영환은 승리를 확신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롭게 장내를 누볐다. 그는 이사회의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두었고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주주들 역시 결국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정된 수순처럼 진영환이 긴급 동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기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책임 경영을 부르짖었다. 그러고는 교묘하게 강서연의 스캔들을 언급하며 그것이 진태준의 치명적인 판단력 결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몰아세웠다. 자신의 사생활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리더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위대한 기업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태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고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의장님.
진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투표하시기 전에 제 약혼녀와 제가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프레젠테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 리스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서연은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선갈래서의 불안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여러분, 지금 아우라 그룹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2년 전에 조작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진정한 리스크는 바로 여기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조작되지 않은 로지코어의 원본 데이터 사건의 타임라인, 그녀의 컴퓨터에 심어졌던 거짓 증거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진영환의 유령 회사에서 노부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장내에서는 경탄과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진영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건 모두 거짓이야 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프레젠테이션의 주제가 바뀌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저 개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진영환 부회장님은 왜 작은 중소기업의 말단 분석가 하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던 걸까요? 스크린의 화면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진영환의 유령 회사는 노부장뿐만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지난 수년간 아우라 그룹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자금을 횡령해왔는지, 그 돈이 어떻게 노부장에게 흘러들어간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연의 사건은 거대한 범죄 기업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진영환이 자신의 측근과 나누었던 대화의 비밀 녹음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 안에는 아우라 그룹을 차지하려는 그의 검은 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찬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거대한 혼돈으로 폭발했다. 진영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봉쇄된 후였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외면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진태준이 서연의 옆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장하고 결연했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이것이 제가 싸워왔던 진짜 리스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암적인 존재를 우리 회사에서 도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진영환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정의가 집행되는 그 순간 강서연과 진태준은 승리의 설계자로서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은 진영환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 막을 내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그가 가장 경멸했던 두 젊은이에 의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 후폭풍은 거셌다. 아우라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진영환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우라 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진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주주들과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아우라 그룹은 부패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강서연의 삶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녀는 단숨에 정의의 아이콘이자 천재 전략가로 떠올랐다. 수많은 기업에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녀는 진태준의 곁에 남았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에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의 실장이 되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그들의 계약 기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진태준과 강서연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막 할아버지의 묘소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할아버지께 정식으로 당신을 소개해드렸어. 진태준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아내라고. 서연은 말없이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제 그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차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진태준은 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그녀의 이름으로 된 막대한 자산 증서가 들어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성공보수 그 이상이었다. 약속은 지켜야지. 진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들렸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서 당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약속했던 결말이었다. 완벽한 해피엔딩. 하지만 어째서인지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결말이에요. 서연의 돌발적인 질문에 진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며 말했다. 이게 우리 계약의 조건이었으니까. 계약은 끝났어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계약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진태준 씨. 그 순간 진태준이 지난 몇 달간 억지로 쌓아 올렸던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원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차 안에서부터 내 심장은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났었는지도 몰라. 당신의 총명함에 감탄했고 당신의 용기에 반했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나는 당신 없이는 내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은 내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어. 내 인생의 구원자였고 내가 사랑하게 된 유일한 여자야. 그의 절절한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보았고 당신의 외로운 싸움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원했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이었어요. 진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천을 느끼며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실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은 이제 운명이 되었다.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담긴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 세월호를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마음의 계약이었다. 1년 후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 진태준 회장과 강서연 부회장은 나란히 서서 직원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파워 커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당신 채 잘못하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난 삼촌에게 회사를 빼앗기고 당신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겠지. 진태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날의 실수는 우리 둘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행운이었어. 그는 그녀를 돌려세워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인연. 그들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